엄마 시대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코너죠. 국회 카페 시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현명한 엄마처럼 따스하지만 때로는 잔다르크보다 더 강인한 엄마 김현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셉이 좀 아침부터 요란한 컨셉이 요란하고 조금은 요상해 보일 수 있는데 방청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업하고, 그렇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맞춰서 컨셉도 막 그렇죠. 활기차고 좀 혁신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제가 또 즐겁게 잘 하고 있고요. 네. 아니, 우리 작가님께서 섭외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 시대 그냥 이 얘기만 듣고 네. 내일 가능하니까 시간 장소만 남겨요라고 네. 해주셨던데. 아니 신인규 변호사가 진행하는 엄마 시대. 예. 그 신인규 변호사 얘기 듣고 그냥 얘기한 건데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예, 엄마 시대는 와, 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와, 우리 김현 의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뿜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용기와 응원을 네. 뿜뿜 불어넣어 뿜뿜, 주시니까 네, 와, 네. 너무 힘이 좀 나는데요. 아니, 저희 그때 민병덕 의원님도 출연을 좀 하셨는데 네. 디지털 자산 엄마로 저희가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아, 민병덕 예, 의원이요? 굉장히 그 몰입하셔가지고 천착하셔서 왜 아빠가 아니고 엄마예요? 뭐 그래서 저희가 엄마 시대니까 아. 그러니까 호칭을 저희가 이렇게 붙였는데 엄빠라고 해주죠, 뭐. 엄빠. 예, 근데 정치인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엄마라고 편의상 부른다면 네. 우리 김현 의원님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엄마로 이렇게 좀 기억이 좀 되고 싶으세요? 사실은 제가 엄마라는 호칭을 언제 들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청와대 예. 춘추관장으로 있을 때 엄마라고 불렸어요. 그 내부에서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아침, 점심, 저녁을 기자들하고 늘 이제 먹는 춘추관은 이제 구내식당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하, 예. 근데 교류를 많이 하는 또 아니 직책이니까 밥을 진짜 같이 먹었어요. 매일 거의 같이 왜냐면 먹고. 새벽에 출근하면 거기서 예. 아침 먹고, 그렇죠. 점심은 뭐 근처 식당에서 먹고, 저녁도 근처 식당에서 먹을 정도로 노무현 예.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은 네. 워커홀릭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자료가 나오면은 A4 용지로 한 뭐 20장 정도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예. 동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 엄마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 별명처럼 호칭을 예. 저한테 엄마라고 불렀어요. 기자들이. 그럼 이 호칭이 좀 그래서 남다르시네요, 정치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엄마는 사실은 자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그렇죠. 위해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거고요. 태어나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안전한 거가 제일 저한테는 안전을 챙겨주는 엄마. 안전 엄마. 안전 엄마. 안전 챙겨주는 엄마. 예, 안전함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마 하면은 또 의외로 강인함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기댈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기댈 수 누군가에게. 있고, 예,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네. 나누면 2배가 되고 네, 또 맞아요. 같이 울면 절반으로 네, 주는. 맞습니다.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을 그러면 엄마 시대로. 우리 엄마 시대인데 AI 엄마를 하죠. 뭐든 하는. AI 엄마. 저 같은 사람이 예.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우 의원님 AI 엄마로 제가 네, 부르겠습니다. AI 엄마. AI 엄마 아주 네. 좋습니다. AI 엄마로 저희가 좀 기억을 해드리도록 네. 하고요. 요즘 국민을 우리가 엄마에 또 비유한다면 네. 엄마 말 되게 안 듣는 지금 중1 딸이 하나 있어요. 엄마 말 그 되게 안 듣는데 중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로 내려가면 아니요, 그냥 그것도 안 되고 말 안 듣는 말 사람. 안 듣는 네.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 아니 직무 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정치 편향 발언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좌파 운운을 했다던데 이게 국가공무원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우리 맞습니다. 김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가 사실은 7월 31일 날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예. 이분이 되자마자 KBS 이사를 네. 교체하고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일을 했어요.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해서 네. 결국은 그것을 하려고 한 목적은 KBS 사장과 MBC 사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포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틀 만에 저희가 탄핵을 시키고 그 탄핵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죠. 유튜브에 3번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월간 조선인가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쓰는 거야 저희가 뭐라 하지 않지만 특정 정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다음에 특정 언론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특정 언론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과 생각이 물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에게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선거 사전선거 기간이라던가 이런 예. 데는 공직자는 더더구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매우 예민한 이거는 시기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의 주장을 함부로 막 던지는 예. 그런 진짜 말 안 듣는 어. 진상 공무원. 진상 네. 공무원. 아니 그래서 지금도 뭐 저희가 페이스북 글도 이거는 이제 최근에 쓴 글인데 네. 뭐 아마 이제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부분을 가지고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독임제 주장했더니 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정치는 없다. 근데 저 말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죠. 왜곡과 거짓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국회에 와서 이제 현안 질의할 때 제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막 부르르 떨면서 자기를 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냐? 아.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예. 그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거의 좀 황당하셨겠어요, 좀. 아니 완전 정지죠. 정지됐죠, 정지.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이제 좋아요나 댓글이 예. 이진숙 위원장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겠죠. 예. 근데 그분들이 뭐 성원을 보내주니까 우리 표현으로 뽕 맞은 사람처럼 예. 저렇게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 임기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처음에는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맞추지 않으면 쫓겨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쫓겨난 적이 많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방통위원장 2008년도 방통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쫓겨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을 시켰는데 예. 해임 사유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했다며 기소됐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쫓아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진숙 위원장은 그만둬도 12번은 더 그만둘 예. 사유가 있는 거죠. 사유가 차고도 네. 넘친다 이 말씀이시고 네. 아니 지금 감사원은 아까 그 페이스북 글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건 좀 봐주기 처분 아니냐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진수 위원장의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네. 하나씩 짚어보면 이런 식의 그 정치적 편향 발언 또 공무원의 그 직무를 어기는 중립의 이런 의무를?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 이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보면 늘 화제의 중심에 서려고 네. 했고 본인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MBC 기자로 들어가서 뭐 종군 기자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가서 연수도 하고 예. 그리고 특파원도 하고 그리고 대전 MBC 사장도 하면서 빵 사 먹은 거 MB 아닙니까? 사정 하기 전에 예. 또 미국의 MBC 지사장도 합니다. 지사장도 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MBC 기자 중에 좀 특혜를 많이 받았던 예. 그런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세월호 때는 보도본부장이었고 MBC에서 그때 MBC가 전원 구조 그다음에 음. 무슨 영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그다음 아이들 문제를 되게 좀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예. 세월호에 대해서 그랬던 MBC 보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그 또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그 좀 들여다보는 뭐 메일을 들여다보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던 일 있을 때도 이제 뭐 직원들에 대해서 그 탄압할 때 탄압을 하고 예, 그럴 때 이제 역할을 함께 했는데 어쨌든 예. 이진숙 위원장만 그런 법망을 좀 피해 갔어요. 공교롭게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방통위에 와서는 앞서 얘기했던 7월 30일에 그 일을 하고 그 뒤에도 MBC를 끊임없이 이제 탄압했던 그런 방심위에 법정 제재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KBS 감사 바꾸고 아. 근데 그게 법원에서 2인 구제에서 결정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예. 원래 하던 사람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BS 사장도 사랑하는 그 신동호 예.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또 가처분 당하고 뭐 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그리고 다 앞서 얘기했던 엉망이잖아요. 엉망이죠. 모든 게. 그다음에 예. 이제 빵진숙을 얘기했는데 빵 얘기. 그게 대전 MBC 사장이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예. 3년을 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가 있는데 계속 예. 시일을 조절하고 출석을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불상사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난 토요일 날 출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 한 얘기가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자기를 탄압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2018년도는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공소시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효가 살아 있다면. 살아 있으면 조사를 받는 거죠. 그게 마치 본인이 탄압받아서 정권에 항거하는 그런 보수의 여전사의 상징을 만들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상징을 만드는 예. 거죠. 지금 국민의힘 안에 예를 들어 뭐 대선 후보가 됐던 무슨 자치단체장이 됐던 예. 상징적인 인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뇌리에 남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짱을 떠서 본인의 지위를 올려놓고 뭐 좋아요 많이 예. 받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현희 의원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에 탄압받고 권익위 위원장 임기를 못 마치고 정치를 하는 그 수순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으로 예.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진숙이라는 그 소위 말하면은 사실 방통위원장이긴 해서 제가 뭐 위원장이라고는 뭐 현재는 부르지만 사실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방통위원장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일단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가서 한 일을 보면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 이진수로 가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속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 연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비판을 지금 하는 건데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탄핵을 인용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때 복귀시켜 놓으니까 네. 지금까지 새 정부가 들어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건 네, 매우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지금 맞습니다. 봅니다. 그때 그 4대 4였는데 예. 사실은 완전체가 되고 논의가 사실 지금처럼 물론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 방통위원장 때 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하루 만에 탄핵을 해서 네. 살아남은 거지 그 뒤에 벌어졌던 일까지 다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저는 뭐 탄핵이 인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지만 기관장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제재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게 감사원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4월 30일 날 고발을 했어요. 예. 그때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다음에 선거 중립을 위반한 위법 선거법 위반 두 가지로 했는데 아직까지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송부했습니다. 추가 증거로 제출해서 추가 증거 제출. 병합해서 수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예. 언제 할지는 좀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귀하고 나서 예. 2월 달에 팩트 체크 네트라는 그 가짜 뉴스를 기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을 갖춘 그 하나 만들었는데 팩트 체크 네트라고요. 예. 그거가 2024년도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2024년도에 감사를 했어요. 방통위 자체 감사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보조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예. 팩트 체크 네트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를 전용했다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3배의 부담금을 부여했어요. 과징금을. 예. 그래서 7억 4천만 원 어.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라는 데에다 가진금을? 와. 부과했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예. 국회에 나와서 이의 신청을 받고 살펴본 뒤에 결정하겠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한 소위 방송 장악 네. 또는 탄압의 사례가 진짜 차고도 넘치고 이것뿐만 아니라 TBS 문제도 있어요. TBS도 그것도 이제 오세훈 시장과 같이 예, 한 시장 거죠? 오세훈 예. 시장과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그렇죠. 이제 조례를 폐지하면서 지원을 중단했는데 물어봤어요. TBS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한다라고 예. 했더니 자기는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아니 방송이 예. 24시간 방송 중에 5시간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음악 방송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방송이냐고요.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종사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고난 받기다. 아니죠. 왜냐하면 방통위가 TBS를 허가해준 주무관청이에요. 그렇죠. 허가장을 내줬고 그다음에 방송사가 온전하게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방통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관리 감독을 해야죠. 의무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안 하고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 아. 일도 지금 그러고 있다. 문제다.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다. 예. 그래서 공수처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준비 네, 중이시고, 네. 그러니까 TBS 문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과 경찰 수사가 좀 지연되는 이유, 내지는 과거 사례를 왜 지금 소환해서 빵 수사하냐라고 이진숙 위원장 얘기하지만 그 동안에 덮어줬다라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고 예.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감사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고 그리고 유병호 예, 그 그다음에 사무총장, 최재해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고. 수뇌부에 예. 있는 거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그 서울청장도 내란 네,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임명한 그래서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한 시점이 1월 23일이고 그러니까 2월, 3월, 4월, 4일이 파면된 날이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상과 철학과 노선 그다음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예. 윤석열한테 100% 싱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디되고 하지 못하는 거고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예. 이제 눈치 보다가 도저히 국민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예.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도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연기하고 연기 후에도 예. 3달이나 결과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진숙은 사실은 크게 뭐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국회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예. 정치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능멸하는 그런 행위도 해도 꺼리낌 없었던 것 아닌가 예.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성 경찰서가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조율하고 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허. 지금 어제 그저께 SNS 쓸 때 본인이 국무회의 참석하고 말고를 연락받은 바가 있냐라는 기자 질문에 갑자기 핸드폰을 압수당해서 연락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당했구나. 이제 이거 하고 핸드폰은 2대가 있거든요. 방통위는 보안폰 보안폰. 그거 줍니다. 예. 그 쓰면 돼요. 근데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그것도 안 이제 맞고 코스프레 말이.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예. 두 번째는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비서실로 전화하지 이진숙 위원장한테 직접 하진 전화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연락하는 거죠. 대통령하고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하는 것도 예. 아닌데 예. 하나 하나가 다 계산해서 어허.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것 자꾸 같아요. 정치 프레임을 만들려고 네, 하는 네. 거예요. 그 직을 가지고 이게 네, 문제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 지금 과방위 간사도 맡고 계시고 네. 또 방통위 상임위원도 하셨으니까 그 구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퇴했죠. 네, 사퇴했죠.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혼자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1인 체제로 이 합의제 기관이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내부 사정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예. 인사, 예. 위원장의 고유 권한 인사 정도고요. 그다음 사무처로부터 보고받는 것 외에는
심의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잖아요. 예, 일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일이 안 되는데도 그 자리 꿰고 있고 네, 임기 보장해 달라고 하고 국무회의 있고 가서 또 회의 발언, 방해하는 발언하다가 쫓겨나니까 또 이걸 프레임 만들고 네, 있고 네. 요게 지금 핵심이란 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자진 사퇴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안을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상정을 해놨는데요. 방통위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방송 기능을 일부를 과학기술부로 옮겨놨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사, 그다음에 보도 전문 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그러니까 KBS, MBC, EBS, SBS가 지상파 방송이고 지상파고, 예.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TV조선, 채널 A, MBN, JTBC 그 네 개, 종편이라고 종편. 부르는 거고. 예.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연합뉴스, YTN. TV하고 YTN 두 개가 YTN. 이제 보도 전문 채널 이렇게는 승인하고 저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예. 유료 방송 사업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거나 뭐 홈쇼핑 예. 이런 방송 채널은 과학기술부 장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과기부 예, 산하에 소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송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정책을 갖고 이것을 발전시킬 것과 규제할 것을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비규제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맞지 않은 게 대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걸 좀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 규제를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지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초기에 정부 초기에 정부 조직 개편 시기에 맞물려서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럼 어떤 겁니까? 과기부 업무를 방통위로 갖고 온다 뭐 이런 건가요? 유료 방송 사업자에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OTT와 관련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져온다. 그러면 조직이 개편되는 개편되는 거잖아요. 거죠. 네, 조직이 예. 개편되면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거고 새로운 그 개편된 조직을 운영하는 수장을 새로 또 새로 하고.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을 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막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공약, 후보 시절의 공약을 실천하고 예.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는 방송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아하. 문제가 예.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구조 개편을 네, 통해서 네. 하나 정리하는 뭐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공무원의 임기 보장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 네. 특히 그 해당이 되고 사실은 임기를 보장해 준 이유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장을 해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구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때문에. 독립기구고 그다음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공적 책임을 잘 방송사에게 하라고. 부과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독립기구이고 임기가 보장되고 탄핵 또는 개인의 그렇죠. 의사가 아닌 이상에는 예. 그만두지 않도록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예. 다만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예. 그 직무상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예. 그만두게 됩니다. 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예. 지금처럼 선거법을 위반하고 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그러니까요. 방통위 설치법을 예. 위반하고 방송법을 위반하고 자기 멋대로 네. 임기 안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예.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런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방송통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장된 임기제라는 그게 네. 결국에는 본인의 방탄처럼 이게 쓰이고 맞습니다. 사실상 내란 동조 세력의 뭐 임명 자체도 윤석열이 했으니까요. 네. 이걸 방치하는 게 오히려 저는 굉장한 무책임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뭐 하나의 방법 중에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할 때 윤석열의 내란이 12월 3일 있었잖아요. 그럼 12월 3일이면 앞뒤로 한 6개월은 뭐 내란이 있었던 6개월 후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 6개월을 돌리면 내란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임명했던 인사들은 저는 원천무효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이제 내란 특별법에 뭐 일부 이제 좀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식으로라도 이 내란 인사들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놔둔다는 거는 저는 새 정부를 뽑은 국민의 민의와는 좀 많이 배치된다. 그러니까 임기 보장이라는 것이 이진숙 멋대로 하라고 내란 세력들 마음대로 내란을 연장하라고 좀 놔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제도의 악용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좀 다 좀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네. 이제 국회에선 입법을 할 때 이게 또 나중에 위헌 문제 또 국민적 여론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진숙 문제는 네. 국민 공감대가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죠. 빵진숙이라는 그 닉네임이 사실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허탈한 거죠. 본인이 그 공직에 있을 때 그만두는 전날 서울에서 50만 원, 그다음에 대전 집 근처에서 그 사옥이죠. 사저 근처에서 47만 원을 구입을 했고 그것이 행방이 묘연하죠. 산 거는 맞는데 전달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고 와인 사고 뭐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데 다닌 먹고 거죠. 그다음에 예. 63 빌딩 가서 또 로비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규정이 뭐 한 사람당 한도액이 200인데 본인만 2배 이상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특권이고 결국은 그 특권이 방통위원장이 되고서도 여전히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형태의 방송 장악, 방송 탄압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동조 세력, 내란 공범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또 이제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내란이 좀 종결될 때까지는 또 당장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쓸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발하고 고발된 내용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국민의 여론에 무서운 걸 좀 알고 사법 당국이 수사를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친이 쿠데타 내란으로부터 국민들이 막았는데 막고 난 이후에 좀 내란 수괴가 구속됐잖아요. 근데 내란 수괴가 임명을 했고 내란 수괴 아바타, 내란 수괴 하수인격의 이진숙이 지금 방통위를 저렇게 망가뜨려 온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아직도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자리 보전해주고 1인 체제로 기관 마비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또 딴짓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쓰인다는 게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내란 수괴도 처리를 했는데 내란 수괴의 하수인조차도 정리를 못한다고 하면서 굳이 드는 제도가 아니 공무원이 임기 보장돼 있으니까 이거 못한다. 아니 그 임기 보장의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똑바르게 이건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국회가 못할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내란 정리를 위해서는 정말 전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요 민심을 좀 한번 확인하고요.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에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가를 이 KBS, MBC, EBS 아까 말씀하신 그 지상파, 그 YTN, 연합뉴스 TV 보도 전문 채널에만 적용이 되고 SBS와 지역 민영 방송은 이제 제외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기준이나 또 향후 보완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법제화했다. 의무화했다. 이제 굉장히 그거는 진일보한 거고. 지상파 방송 중에 이제 민영 방송사인 SBS에 대해서 저희가 유보한 것은 사실은 공영 방송과 그다음에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에서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영 방송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키는 범주로 들어갔을 때 혹시 모를 법적인 그 논란 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방통위원회가 정상화되고 제허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원래는 조건으로 부과했었습니다. 그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이제 조건으로 이제 상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협약을 이제 무효화하면서 백지화하면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민영 방송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종사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부과해서 강제시켜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수단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후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모아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번 일단은 방송 3법을 우선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쟁점이 되는 것들은 좀 뒤로 숙제로 남겨두고 예. 이제 비쟁점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이제 공영 방송사에 대해서 먼저 하고 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재구속이 됐고 이제 뭐 오늘도 특검에서 오후 2시에 부른다고 하는데 참 의원님께서는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윤석열 구속과 또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2022년도 3월 9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예.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들이 이제 방통위로 많이 하달이 되는데 예. 그때 저희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가 다른 기관에 대한 또 감사를 실시하는 등 되게 외풍을 많이 맞았어요. 그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업무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임이 되고 예. 직원 2명이 구속되고 보석으로 물론 나오긴 지금은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방통위 직원들 한 대략 50명 가량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제 재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때려잡고 그다음에 탄압하고 정말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내몰았던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방송 3법을 처리할 때도 사실은 방송사를 장악해서 여론을 왜곡해가지고 국정을 잘하면 되는데 그 못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이제 흑역사인데 그거를 종지부를 찍고 그걸 주도했던 윤석열 씨가 감옥에 갔다. 예. 역시 시민들의 힘으로 그렇게 이뤄냈다는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 다시 방송이 권력에 자주우지되는 일을 막자라는 소신으로 이번에 아주 어렵게 이제 방송 3법을 가방위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예.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에 표결이 남겨져 있는데 그런 이제 독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종지부를 완전히 끊어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정부로 국민들이 행복하면 좋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불편하면 국민들이 편하고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놀고 먹고 행복하면, 힘들면 예.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불편하면 편하고 공무원들이 죽도록 힘들면은 국민들은 그렇죠. 행복하다. 그렇죠. 그리고 30시간이 있었으면 예.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경과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다음에 선의로 했던 일이 나중에 보복의 수단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의로 하되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되치기 당하지 않는 예.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당에서 뒷받침을 잘 해드리는 걸로 이번 대선의 의미를 예. 삼고 사실은 기간으로 보면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예, 느낌은 그렇죠. 예, 너무 많은 일을 와, 해서. 너무 많은 일을 예. 하루를 거의 뭐 한 달처럼 사용하고 계시니까 행복하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안심하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예. 세상이 돼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예. 저희는 안산을은 사실은 12월 3일 개엄 당일 날부터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은 하이도를 다녀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생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좀 다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런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고 예.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포부를 이제 밝히고 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저께도 백낙청 교수, 그다음 함세웅 신부님하고 이렇게 언론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했던 장면이 어쩌면 저렇게 매일같이 역사를 만드는지 되게 좀 뿌듯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예. 한 표가 이렇게 효능감이 효능감이 있고 그래서 새벽부터 이렇게 엄마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 효능감의 일환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엄마 시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때 계엄 못 막았으면은 뭐 지금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여당의 내란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SNS에 국민의힘도 계엄을 막은 당이다. 뭐 어제는 뭐 조은희 비대위원이 뭐 피해자라는 말까지 했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반응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국민의힘이 막은 거라기보다 한동훈 세력 일부가 동참한 건 맞죠. 18명. 예. 그러면은 저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겠다는 건가? 국민의힘을 본인하고 일치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안간힘을 쓰는 거죠. 안간힘을 쓰고 살려고, 있다. 살아남으려고. 근데 뭐 그 당에서도 평가를 못 받고 쫓겨난 분이 계속 그런 입장을 내는 거는 뭐 이준숙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한동훈 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본인이 발탁해 준 사람이 감옥에 가 있고 그럼 자중하고 그렇죠. 겸손하게 당분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그게 같아요. 없죠. 국민의힘은 피해자라고 얘기 그거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에요. 그런 거는 물론 피해를 봤죠.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뭐 윤핵관 뭐 찐윤, 뭐 언더찐윤 요즘 이러고 있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그럼 정리를 했어야죠 애초에.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운 당 예전에는 당명이라도 바꾸고 뭐 머리라도 조아리고 했는데 그대로 국민의힘인데 어떻게 그게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라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피해자다 내지는 내란을 종식시켜 같이 계엄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맞는데 한동훈은 이 막은 노력을 한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아닌 그러니까 거죠. 본질을 꿰뚫지는 못하고 못하죠. 있는 거고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 국가의 핵심 축,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때 뭐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갖고 온다고 송영길 할 때도 뭐 부스럭 얘기하고 노웅래 뭐 얘기할 때 그랬었고 노웅래 부스럭 얘기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앞에 아니 뭐 엄청 본인 자랑 많이 했고요. 국회 와서 매일 싸웠고 아니 그때도 돈봉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발부할 때 그때도 한동훈이었고 두 번 다. 아니 저는 지금도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뭐 현금 부스럭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이상민 전 장관 현금 따발 부스럭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렇죠. 아니 같은 현금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에 전혀 답을 안 합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불리한 이슈는 얘기 안 하죠.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선택적 접근과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공을 가로채가는 이런 모습은 정말 참 보기 이건 시민들이 맨손으로 목숨 걸고 장갑차를 막고 그다음에 계엄군의 그런 걸 막지 않았으면은 저희도 다 어려웠죠. 아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신분인데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저희가 그래서 오늘 신인규 엄마시대 국회 카페 해봤고요. 우리 김현우님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시대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발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엄마시대라는 것은 엄마는 정말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키우고 그냥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니라 본인의 뼈와 살을 다 태워서 그 자녀를 양육하던 거잖아요. 그 엄마라는 말이 갖고 있는 되게 푸근함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 상징되는 엄마의 시대가 덧붙여져서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국민주권 정부를 그야말로 엄마를 찾고 싶을 때처럼 엄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함께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더 많이 활약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따뜻한 우리 AI 엄마 김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